은실장입니다.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발전 공식 블로그 www.자가발전.com zagavarzeon.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 그 어떠세요? 긍정 씨가 역으로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그 아망대 방송 그 준비한 걸 들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추억의 게임 어떻게 보면 한 번쯤 해봤던. 왜냐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만 만났던 세대들 있잖아요 요즘. 그쵸. 컴퓨터라는 세대가 없는. 네, 그분들에겐 이거 굉장히 추억의 게임이고 정말 즐겨했을 게임이거든요. 만나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도 그 한동안 앵그리버드는 안 됐어.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얘기 못했던 것 중에 앵그리버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다 앞부분 해보고 야 나 앵그리버드 해봤어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중반 넘어가고 뭐 2 넘어가고 이러면은 진짜 환장할 난이도가 나와요.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얘네가 게임을 시리즈 계속 만들어내니까 맞아. 약간 지쳐. 게임을 하다 보면. 이게 시리즈를 만들어야 캐릭터를 뽑아낼 수 있거든. 새로운 캐릭터들. 네. 네. 그러니까 캐릭터 산업이 된 거죠 이젠. 그렇죠. 그리고 뭐 프루츠 닌자 같은 경우도 한때 미친 듯이 했던 거였고, 네. 여러모로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이제 최신작들이나 아니면 진짜 오랫동안 그 탑을 놓지 않는 뭐 이런 게임들, 네.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건데 뭐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저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니 이 지금 테마에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요? 네.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말 할 줄 알고. 지금 저희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워크숍 갔잖아요. 아, 그렇지. 내가 워크숍을 왜 갔는데 네. 내가 왜 워크숍을 속초로 했는데 워크숍을 가려고 제가 숙소 예약을 하는데 그 뭐 여러 가지가 여기저기 나왔어요. 저희가 뭐 저기 뭐야 어디 설악. 경주 가자, 뭐 설악 가자, 뭐 서울 내로 가자 경주 이러다가 가면 안 돼. 무조건 속초를 가야 한다고 강하게 우기시더라고요. 속초로 가야 한다. 내가 네. 이거 못 해봐서 내가 진짜 사리가 생길 것 같다 이랬는데 포켓몬고. 드디어 속초 갔습니다. 네. 포켓몬고를 하기 위해서. 해봤어요. 근데 포켓몬고는 사실 뭐 따로 제가 뭐 대본을 쓰다거나 뭐 따로 준비를 네. 한 건 아닌데 네네. 간단히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네. 포켓몬고가 왜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는 포켓몬고를 하러 간 거였고요. 네네. 은실장과 그 이긍정이는 그거 왜 포켓몬고 하냐? 왜 하냐? 없어 보이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거 다 하는 건데 그거 그거 왜 해? 이제는 힙스터가 아니다 그런 거 한다고. 근데 그러더니 저는 20마리를 잡았습니다 포켓몬을. 근데 이긍정이는 40마리를 잡았고요. 은실장도 2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이게 그 우리 세대에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포켓몬이 캐릭터가 유명한 캐릭터들이 이제 거기 있잖아. 그리고 내가 아는 캐릭터를 계속 수집하는 그 재미가 어떻게 보면 길 건너 친구들의 완전판이 아닌가. 아니 근데 우리 세대라고 하기가 좀 뭐한 게 꼬부기를 뭐 물 쏘는 애 잡았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물 쏘는 애잖아. 물 그리고 쏘는 얼마나 많은데. 잡아보면 걔 파 이러고 있어. 알았어요. 눌러보면. 알았어.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현실적으로 지도가 안 나서 좀 아쉽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서울에서 못 봤던 그런 요소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이 핸드폰에다가 포켓몬고를 커넥고 돌아다니면 네. 불규칙하게 내 주위에 있는 포켓몬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래서 네 옆에 갑자기 걷다가 긍정이가 멈춰요. 그랬더니 여기 근육문 있다. 이러더니 갑자기 무섭다. 막 문질러. 그러더니 그게 이제 근육문을 이제 지도 위에 근육문이 나오는데 네. 걔를 터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켜지고 네. 카메라 위에 증강 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포켓몬이 나옵니다. 포켓몬이 나오는 거죠. 네네. 거기다가 잘 맞춰서 던지면. 포켓볼을 던지면 네. 이제 그 포켓몬을 잡는 게 네. 되는 게임입니다. 근데 사실 게임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게임은 게임인데 뭔가 그냥 수집하는 그런 시뮬 느낌? 같은 거지. 느낌이지. 아니야 포켓몬끼리 싸울 수가 있잖아요. 예, 후반부 되면 이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우리 나라 그 뭐만 하면 다 뭐 국가 사업이다 이러면서 따라가는 우리나라 특유의 그 형태상으로 봤었을 때 나왔던 뭐 증강현실이 핵심인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진짜 제 생각에는 전혀 잘못된 얘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포켓몬
포켓몬 컴퍼니가 그 회사 적인 건 아시죠? 네네네. 그 만든 적이잖아요. 핵심이잖아요. 네네네. 나이너틱이랑. 근데 포켓몬 컴퍼니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캐릭터 갖고는 절대 할 수 없는 뭐 게임이에요. 김치맨으로 했다가는 안 돼. 그 지금 캐릭터에 대한 충성심이 적다면 이 게임을 오래 할 생각이 이유가 없을 없죠. 거고요. 이유가 없지. 대신에 오래 하면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재미로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포켓몬이니까 미친놈처럼 그 버스 끊어가지고 속초까지 가서 포켓몬 잡고 앉아 있는 거지. 그리고 저도 막 속초 가자고 띠갱이를 썼지. 막 땡깡 부리고 그러고 운전 있는 지가 거지. 다 하고. 네. 이거 뭐 그러니까 운전을 제가 6시간 넘게 했어. 운전. 내가 야 좀 천천히 가봐 빨리 가면 안 잡혀.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캐릭터성이 중요한 게임이다라는 걸 느꼈고. 증강현실은 거들어주는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심지어 은 실장은 그 증강현실 그냥 끄고 쓰더라고요. 꺼놓고 있어. 왜냐면 어지러워. 그거 잘 안 잡힌다고. 이쪽 세대는 그게 안 돼. 어지럽거든. 물 쏘는 애 잡으려고 AI 끄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저희가 네, 포켓몬고를 포켓몬고를 하고 드디어 왔다. 하고 왔다라는 네.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이발소를 이발소가 자가발전을 왜 마무리할 하냐 거야? 그거 포켓몬고. 네. 네. 그러네요. 저 어차피 새끼 다시 저거 콘치 잡는다고 잡았어요. 속초를 나가야 되는데 일정이 늦어졌어. 일정이 늦어져서 콘치 잡는다고. 콘치 이뻐요 여러분. 아 돌아와서요. 네. 뭐 저도 이것저것 뭐 다른 사실 모바일 게임 중에 저는 모바일 게임을 별로 즐겨하지는 편은 아닙니다. 네. 저는 PC 게임에 환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바일 게임을 안 하는데 네네. 사실 몇 가지 또 저도 소개하고 싶었던 것들이 가끔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준비한 게 더 엄청나네요. 다 비슷해. 사실 다 비슷해. 조금의 게임성으로 그 탑을 찍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약간의 차이점. 지금 거의 탑에 있는 것만 하나씩 뽑아온 거죠. 그럼 이제 긍정 씨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그 명작들을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저부터 그럼 해볼까요? 네. 네네. 제가 가져온 게임 중에 네. 무엇을 해볼까? 뭐야 여러 가지 가져왔네. 좀 많이 가져왔는데 그럼 네. 우리나라 게임을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아 우리나라 게임. 네, 우리나라 게임 중에 어비스리움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네. 이 오비스리움이 우리나라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게임이요? 만들었다는데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 맞을걸? 전 저기 안 해, 뭐야, 근데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클리앙의 게시판에 그거 개작자가 막 자꾸 글 올려. 아 그래요? 네, 클리앙 홍보가 있었고요 잠시. 네. 네, 어비스리움이란 게임인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안 저도 해봤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이게 이제 어비스라는 영화는 혹시 아세요? 몰라요. 알았어. 자, 뭔데요? 어비스는 심해라는 뜻이고요. 어. 저 리움은 이제 아쿠아리움의 리움을 네네네네네. 따왔어요. 그래서 심해 수족관 아 심해 수족관.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산호? 음. 아니, 네. 뭐- 산호초. 네, 산호초 아니면 네. 말미잘, 뭐 물고기 이런 걸 만들면서 네. 게임을 진행할 수가 있고. 수족관을 일종의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게임들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게임을 먼저 아이들 게임이라고 해요. 아 이런 유의 기준을요? 어른들 게임. 네, 그거 왜 아이들 게임? 그거 말고 IDLE. 아 아이들. 아이들. 유유 상태. 네, 유유 상태, 대기 유유 상태. 대기 상태 네, 게임. 네. 그런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방치형 게임이라고도 해요. 장르가 그렇게 나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 게임이라는 건데 네. 그냥 게임을 키고 가만히 놔둬도 계속 뭐 뭐가 되는? 돈이 들어온다든지 게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참여로 인해 뭐 탭을 한다든지 화면을 네. 뭐 이러면 조금 더 진행이 빨라지는 거고 그냥 이 게임 자체는 그게 전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끄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요. 지금 이게 스크린샷으로 보는데 되게 뛰어나네요. 저도 다운받아 봤는데 약간 모뉴먼트 밸리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도 색감을 들고요. 그 색감들을 빼왔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키면은 플레이어가 네. 외로운 산호석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네. 그럼 게임을 키면 가운데 하얀색으로 되게 웃는 표정의 산호석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화면을 터치하면 걔가 계속 뭐 여기서는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게임에서 화폐 같은 골드 같은 돈이네요, 돈. 네, 그런 걸 계속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탭을 산호가. 그렇죠. 네. 그래서 탭을 할수록 생명력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네. 사용자는 그걸 모아서 뭐 산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한다든지 네. 아니면 물고기를 구입하거나 뭐 말미잘 산호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내 수족관을 더 호화롭게 꾸미는 데 쓰이는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걸 꾸미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음. 또 꾸밀수록 이제 꾸미는 값이 비싸지고 아. 뭐 이런 거죠. 이런 게임이구나. 네. 그래서 뭐 물고기나 이런 걸 사람들이 뽑고 막 사진을 찍어서 스샷을 네. 올리고 막 그러는데 네네. 일단 이 게임 자체에서 스크린샷을 찍는 미션 같은 게 있어서 스크린샷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 게임성의 일부네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런 아이들 게임 같은 네. 경우에는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샷 찍으려면 뭐 버튼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라 게임 내에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예쁘게 찍히고요. 네네. 어딘가에 공유하기 쉽게 네. 틀이 짜여서 찍히게 됩니다. 아, 폴라로이드 올릴만한 사진처럼. 네. 느낌으로. 그리고 그 네. 자리에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공유를 굉장히 잘 만들어놨는데 핵심 부분 중 하나군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게임 자체가 뭔가 내가 특별한 액션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음. 이거를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쓰는 걸 네. 도움을 주는구나. 근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3D라서 네. 그냥 우리가 스크린샷으로나 보면 그냥 뭐 가운데 돌 있고 물고기 돌아다니는 하는데 확대를 하면 물고기 진짜 엄청 얼굴 크게까지 보이거든요. 진짜요? 내가 구입한 그 예쁜 물고기 그런 물고기를 가까이서 헤엄치는 걸 쭉 따라다니면서 바닷속에 힐링 된다. 맞아요. 이게 저는 어떤 느낌 받냐면 네. 고양이 모으는 게임 있어요. 무슨 네. 네코 보시기. 맞아요. 그 게임이랑 비슷한. 그것도 그러네. 아이들 게임류의 하나죠. 네. 아이들 게임. 이거 근데 스크린샷 공유하는 거는 그게 유명하지 않아요? 개복치? 아 맞네. 개복치도 그 CC 방치형 게임의 네. 대표적인 사례죠. 근데 개복치는 뭘 계속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이제 가만히 켜놓으면 물고기들이 많이 생기고 음. 사용자 참여를 통해서 조금씩 뭐 돈을 얻는다든지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류들은 아까 말했던 대로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찍고 그걸 공유하는 거가 이 게임의 큰 홍보 수단 중에 하나군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네.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고 네. 특히 제가 보기에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는 음악이랑 그리고 디자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물고기 하나하나의 디자인과 네, 뭐 음악도 괜찮고요. 네. 전체적인 분위기도 되게 예쁘네요. 틀어놓고 물고기 하나 그러니까 물고기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 심즈나 뭐 피파 이런 거 보면 선수 한 명을 쫓아다닌다든지 그렇죠. 음. 사람 한 명의 입장이 돼서 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것처럼 한 마리 물고기를 정해서 네. 이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그 느낌을 상상을 해보시면 네. 굉장히 긴장도 풀고 릴렉스하고 뭐 이런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힐링 게임이야. 근데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네. 이 방치형 긍정이는 방치형 게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방치형 게임을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도 약간의 그런 면은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방치형 게임들, 그러니까 아이들 게임들을 하다 보면은 사실 지속성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는지 몰랐는데 네. 이 어비스리움을 지금 한번 깔아봤거든요. 네. 하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네. 네. 기존의 아이들 게임들이랑 네. 가장 차별화되는 게 디자인이에요. 얘도 음.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개복치 같은 디자인이었고 그니까.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 뛰어서 네, 3D에 3D. 아주 예쁜 음. 되게 몽환적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니까 인기를 끌 수밖에 없죠. 예쁜 것 같아요. 이 안 쓰는 뭐 아이패드 이런 거 해놔가지고 진짜 네, 수족관처럼. 수족관처럼 켜놔서 추천드립니다. 네, 그냥 테이블 어디다가 세워놓으면 문제는 집에 안 쓰는 아이패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아니 아이패드 뭐 그거 있잖아 군유패드라든가 그러니까 집에 한두 대씩 굴러다닌다는 그거. 돌아갈까 과연? 뭐 여튼요 아무튼 네. 굉장히 그런 치유적인 현대 일상에 지친 그렇죠. 도심에 지친 심리 치료 게임. 이 아이들 게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왜냐면 와닿지 않는 그 네.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왜 재미없어 보여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 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어비스리움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네. 이런 거 말고 그 아이들 게임 중에 탑 중에 하나가 뭐 막 이제 영웅들 나오고 막 이제 RPG성인데 막 던전도 그거랑은 탐험하고 조금 달라요. 막 그런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그거는 그것도. 자동 전투니까 좀 다르지. 다른 거야? 요즘 그러니까? 나오는 RPG 게임들에도 이제 그렇게 자동 전투를 통해서 네. 방치해놔도 게임을 계속 계속 진행할 하게. 수 네. 있는 뭐 이런 모드들이 도입이 된 건데 네. 그 게임 자체는 이제 방치형 게임이란 장르로 분류하기 좀 힘들어요. 아, 그냥 기능만 조금 더 있는 거고. 그렇죠. 진짜 아이들 게임이라면 그 방치형 게임이라면은 완벽히 두고 있으면서 그걸 즐길 수 있는. 그렇죠. 네.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네. 일단 내가 게임을 하고 싶은데 네. 이 게임에 너무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내 라이프를 거기에 너무 쏟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지 혼자 돌아가면 뭐 좋겠다. 네. 그게 첫 번째고 네. 그리고 이걸 조금씩 참여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그 화분에 물 주는 거랑 똑같아. 그러네. 어떻게 정확한 비유군요. 역시 나무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금정 씨 좋은 비유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거지 키우기라는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방치형 네. 게임 중에 하나인데 거지를 키우냐 꽃을 키우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복치를 키우느냐. 네. 네, 그래서 잠깐 그 방치형 게임 몇 가지 추천해드리고 가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거지 키우기 같은 건 별로 추천하지 않고요. 디자인이 이게 그지 같습니다. 사상이 피폐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거 게임 얘기 말고 들어보면. iOS, 안드로이드 둘 다 출시된 게임 중에 에그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에그스 인코퍼레이션인가? 에그스? EGGS INC. 네. 네, 이게 있는데 양계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용자가 화면을 누르고 있으면 네. 닭이 계속 부화가 돼서 어. 이제 그 양계장으로 들어가고 네네네. 닭들이 낳는 알들을 통해서 네. 내 수익으로 양계장의 바뀌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어. 그냥 그거예요. 또 스토리는 그거야 단순히. 뭐야? 그런데 이걸 어. 이제 계속 키우는 양계장을 키워 나간다는 데서 네.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뭐 이런 거죠. 제가 방치형 게임 하나도 안 해본 줄 알았는데 하나 해본 거 있어요. 뭐 했나요? 타이니 타워. 아 타이니 그것도 타워는 비슷합니다. 방치형 네. 게임이야? 타이니 타워도 그- 근데 방치형 게임이랑 내가 해야 되는 게임이 좀 반반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치 옵션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있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네. 건물들을 쌓아서 그 안에 뭐 채우고 이런 건데 네, 네. 이것도 시간 냅두면은 돈이 모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또 그래픽이 귀여워요. 네네네. 그냥 컴퓨터 모니터 옆에 켜놓고 네. 일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맛에 방치형 게임 하는구나 아, 생각해 보니까. 월급 도둑이 되기 위해서 약간 방치형 게임 된 네. 뭐 좋네요. 어쨌든 그 특히 지금 어비스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나와 있던 뭐 단순한 게임들을 완벽히 건너뛰는 형태니까요. 네. 네. 지금 나온 지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 게임이. 신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막 핫한 거니까 네. 해보시면 아마 주변에서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빨리 자랑해줘야겠네요. 지금쯤. 핫해. 또 힙스터가 되려면 빨리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지금 빨리 올려야 돼. 힙스터들이 네. 아, 올리고 지금, 있어요 지금 올려야 인스타그램에. 돼. 지금 힙스터 풍이 약간 불고 네.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네. 아 좋아요. 힙스터들을 위한 그 힙스터를 위했다는 단어는 빼자. 네. 네. 어쨌든 어비스리움. 네. 멋쟁이들을 위한 어비스리움. 심해 수족관. 심해 수족관 게임을 한번 즐겨보시길 바라고. 네. 네. 또 무료네요. 지금 보니까. 무료죠. 네. 하긴 방치형 게임이 유료면 그것도 웃기다. 유료인 것도 있어요 아 사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무료고 네. 이 이제 능력을 키운다든지 네네. 업그레이드하는데 중간에 돈이 그걸 필요하잖아요. 빨리 올라가려면은. 거기에 이제 네. 현금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네. 대부분 광고 기반입니다. 광고를 보면 그걸 향상을 시켜주는 거죠. 네네네네. 그럼 사람들은 계속 광고를 보겠지. 그렇지. 광고 보는 거 뭐 어려운 거. 어차피 방치형의 일환일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제 친한 친구 중에 게임 네. 개발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만해요 까망드 씨. 네, 죄송합니다. 방송 중이잖아. 방치해놔. 네. 네, 제 친구가 이제 게임 개발사 운영하는데 그 친구도 방치형 게임을 만들어서 네. 그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를 했어요 지금. 네네네네. 그래서 무료 게임인데 광고로만 한 달에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 잘 만들면. 아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네. 못 만들었어요. 그 친구 이 방송 듣는 거 아닌가요? 미안하다. 네.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그 정도니까 뭐 음. 지금 어비스리움 정도라면 굉장히 큰 많은 소득을 수익을 내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러 게임 제작자 분들은 이쪽 스타일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렇죠. 네. 뭐 왜냐면은 참고해 이게 보시면 지금 느끼기에는 뭔가 모바일의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게임풍이 약간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고. 뭐 카카오톡 게임 이제 카카오 게임에서도 뭐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카카오 게임에서 모니먼트 밸리 베낀 게임이 한 번 있지 않았나요 그때? 네, 뭐 있었는데 그거는 모니먼트 밸리의 디자인 그래픽적인 요소만 채용을 했던 거고 실제 게임 자체가 퍼즐 게임이라서 애니팡이었어. 네, 애니팡이었어가지고 짬뽕. 진짜요? 네, 그래서 모뉴멘트를 뺏겼는데 네. 또 그 캔디 크러쉬를 뺏긴 애니팡을 뺏겨가지고 네. 뭐 문제가 많았었죠. 뭐 퓨전 같은 거네. 네, 그래서 이런 방치형 게임도 네. 카카오 게임에서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른 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희대의 역작들. 희대의 뭐 이런 거. 역작. 모바일 게임에서 제일 유명하고 지금 수익을 많이 낸다, 여전히 네. 많이 낸다라고 하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아 같아요. 이건 뺄 수가 없지. 이거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계속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어디서 만든지 아세요? 슈퍼셀. 슈퍼셀 뭐야 그게? 회사 이름이야? 슈퍼셀이라는 회사를 회사 이름입니다. 네. 슈퍼셀은 어느 나라 회사게요? 독일. 중국. 핀란드. 중국 회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일단 핀란드에서 시작한 회사예요. 여기도 똑같이 노키아의 후신. 아 그래요? 이게 야 핀란드가 핀란드가 약간 핀란드 망하지 않아. 역시 3인주의 최고야. 핀란드가 뽕빨이 약간 있네. 약간 핀란드 흥이 인구가 있으셔. 500만이래요. 네네네네. 근데 지금 어마어마한 게임을 이렇게 내놓고 네, 있는 거야. 흥이 있네. 약간 네. 흥이 있는 민족이야. 그리고 얘네는 노키아 후신이라서 심지어 네. 그 노키아 연구센터 1층을 이제 쓰고 노키아 있어요? 망하고 나서 쓰고 거기가 있어요? 사무실입니다. 헤드쿼터. 네, 찾아봤어요. 네 뭐 멋있는데. 어쨌든 약간, 그런 약간 분들이고요. 마음에 품고 이제 일하는 느낌이네. 약간 그런 네. 분들인가 어. 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슈퍼셀을.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게임은 해보셨나요, 그럼? 저는 한번 해봤는데 네. 전 어깨너머로 보기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RPG 아니 전략 시뮬 아니야? 전략 시뮬? 맞아. 그렇죠. 그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형 전략 시뮬인 거잖아요. 모바일을 그렇게 위한. 볼 수 있겠죠. 네네. 네.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일단 이 게임 자체를 설명을 네네네.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마다 자기만의 마을 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한 화면 안에 마을을 꾸며서 뭐 건물을 짓고 네. 뭐 유닛을 생산하고 네. 뭐 연구를 해서 마법을 부린다든지 뭐 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생산한 유닛을 가지고 다른 마을을 약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침략을 해야만 플레이어끼리- 이루어지는. 플레이어끼리 싸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플레이어끼리 싸워야 게임이 성립되는 그렇죠. 게임인 거죠. 그래서 약탈이 네. 목적이에요. 게임의 내가 더 강해져서 남의 마을을 짓밟는 거. 그렇죠. 그런데 혼자 네.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클랜으로 싸워야지. 아, 그래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구나. 클랜이구나. 네. 클랜으로는 어떻게 싸워요? 예를 들면 클랜으로 싸우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자가발전 클랜이랑 네. 뭐 어디랑 싸워볼까요? 뭐 저기 뭐야 은실 불광동 클랜으로 해주세요. 그래 알겠어요. 네. 불광동 클랜이랑 자가발전 클랜이랑 싸움이 네. 붙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자가발전 클랜의 멤버들이 네. 전략을 짜요. 네. 순서는 어떻게 되고 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치고 네. 네가 친다. 네. 너는 저기 가서 불광동에 어떤 사람을 공격하고 네. 너는 어떤 사람을 공격해서 넌 져도 돼. 네. 약간 전략 공천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네. 전략 공천이래.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클랜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중독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클랜전 하는 시간에 다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네.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클랜 가입하기 위해선 네. 단체 카톡방이 있고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무조건 있어야 되고 네. 그 카톡방을 통해서 대화를 해서 몇 시 클랜전이다 다 들어와 하면 다 들어와서 안 그 들어오면 안에서 어떻게 돼? 채팅하면서 그럼 이제 그 다음 클랜에서 제명되고 다른 사람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클랜에서 이제 클랜전을 해서 이겼어. 네. 그러면 그 클랜전 전체에서 약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엠빵이에요. 그건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그 원래 1등 공신 뭐 네. 이런 것처럼 네. 그 활약도가 있잖아요. 네. 그 활약도에 따라서 또는 내가 약탈한 수준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분배가 알아서 되는 거죠. 분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약탈해온 금화 이런 거를 가지고 네. 또 업그레이드를 하고 우리 클랜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것이 결국 우리 클랜이 강해지는. 그럼 이거는 강병의 길이지. 뭐 그러니까 그 중독성을 없앨래야 없앨 수가 없는 요소들만 들어 있네요. 맞아요. 네. 일단 자기보다 약자, 그러니까 자기가 더 강자가 되는 것, 약자를 밟는 거에서 오는 쾌감. 네. 이건 게임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그죠. 하나죠. 그죠. 네, 이런 걸 완벽히 또 갖고 있기도 하고, 그걸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바일 특성에 맞춰서 이제 완벽한 그 소셜리티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사회성을 지금 결속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갖고 있는. 딱 그 소셜 게임의 한 장르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든지 네.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 실제 시간으로 뭐 20시간이 걸린다. 네네. 그럼 20시간 동안 그거 놔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네네. 아까 아망드가 말씀해주신 타이니 타워도 그런 류의 게임인 거죠. 네. 그러니까 방치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옛날에 그 모바일 시장으로 오기 전에 웹상에서요. 그 웹게임이라고 해갖고 이런 유들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 페이스북 게임이라고 했어요. 페이스북 게임,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제가 했던 게임은 있었는데 네. 그 부족 전쟁이라는 게임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게임 있어? 네,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그건 내가 안 엄청나요. 해도 그건 엄청난 그 뭐지? 팬덤이 뭐지? 있어요. 팬덤도 있고 커뮤니티도 엄청 있고. 옛날부터 있는 거의 네. 도스 시절 윈도우 한 XP 이때쯤부터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계정 만들고 시작하면 돼요. 그래갖고 그래픽도 그냥 조악한 2D 그래픽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뭐가 애니메이션도 없어. 네네. 그냥 내가 건물 짓기 하고 누르고 이제 창 닫으면 돼요. 그럼 몇 시간 뒤에 들어오라고 거기 떠요. 그럼 몇 시간 뒤에 들어와서 그럼 지어져 있고 그럼 몇 시간 뒤에 와 보면 뭐 우리 마을이 약탈당했다. 약간 머드 게임 느낌인데. 약간 그런 모드 느낌이기도 해요. 게임인데 2D 그래픽인데 지금 말한 대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맞아요. 약탈성이 크래시 오브 클랜이랑 완전히 똑같네요. 부족 전쟁. 그래서 이 클래시 오브 클랜도 검색해보세요. 부족 전쟁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게임들이랑 약간 유사하다는 평도 받긴 하는데 난 베낀 것 같은데 거의. 그 외적으로 네. 그래픽, 조작법 네. 그리고 이런 룰이나 네. 아니면 소셜적인 느낌을 넣었다는 것 자체에서 차이성을 볼 물론 수밖에 그런 없고요. 걸로 확실히 혁신적으로 바뀐 거죠. 그런 네, 부분은. 그리고 이 COC라고 해요.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서 네. COC라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광고입니다. 광고? 광고해요? 게임에 광고가 나오나요? 아니요. 광고 나와요? 광고 게임을 얘네가- 광고 하나요? 아니 그 게임 얘네가 그 광고한다고? 마케팅 방법. 예, 이 예, 회사의 마케팅 방법. 어떻게 하는데요? 이 광고를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걸요. 그러니까. 뭔데요? 뭘 어떤데요라는 거야. 네. TV 광고도 하고요. 아니 왜 모를 수도 있지. 시비 걸어. 시비 걸어. 시비 걸어.
에?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봐요 이 사람들아. 늙은이를 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외에 네. 얘 게임 캐릭터들이 나와서 막 돌격하고 네. 또 막 그런 3D 그래픽 이 게임 자체 그래픽들을 활용해서 광고를 아, 만들었는데 현실 세계에 막 돌격하고. 근데 네. 이 게임이 아니 광고가 안 나오는 영화처럼. 데가 없어요. 뭐 영화관에서 나오고 유튜브에서 나오고 TV에서 나오고 지하철에도 붙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원래 나온다고요. 2012년에 출시된 게임인데요. 네네네.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게임이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 게임은 사실 핸드폰 게임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이 아니라 네. 태블릿 게임입니다. 아, 타블렛에서 할 수 있게. 네, 원래 게임들은 네. 태블릿에 최적화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렇죠. 보급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치. 이거 무슨 누가 해 했는데 얘네는 전략을 이건 태블릿용이야 하고 만들어서 태블릿에 최적화돼서 네. 그래서 화면에 이제 태블릿에서 터치할 수 있게 좀 큼직큼직한 그런 것도 네네네네. 빼고 오밀조밀하고 뭐 네. 그런 것들 많이 넣었거든요. 그럼 태블릿이 보급된 곳은 뭐 아시아나 이런 데가 아니에요. 북미, 유럽 네네네. 거기로 딱 이제 수입이 한정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매출의 절반이 아이패드에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네. 전략을 굉장히 잘 짠 거죠. 그렇죠. 니치 마켓을 정확히 노렸네요. 그래서 네. 2013년에 소프트뱅크에서 네. 인수를 합니다. 이 회사를요? 네, 아예? 지분의 51%를 네.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네네네. 1조 가량 들었다고 하죠. 소프트뱅크면 일본이요? 일본의 네. 통신사요. 삼성의 네. 회장인데. 네. 아 20억 달러니까 2조인가 그럴 겁니다. 네네네. 어쨌든 큰 네. 돈에 큰 돈에 들여서 네. 구입을 했는데 네. 2016년에 텐센트라는 중국의 회사가 있어요. 네네네. 텐센트에서 89억 달러에 다시 또 사갑니다. 샀어요? 10조네 네, 거의. 10조 넘게 오, 들은 진짜요? 거죠. 소뱅이 거의 5배를 뻥튀기해서 팔았네요. 그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도 또 먹혔나 보네요, 이게. 아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인기를 어마어마하게 꾸리고 있고 지금도 네네. 동접자래 하루 이용사자가 1억 5천 명 예. 정도 되니까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 아까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우리나라 한국어가 서비스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네. 한국어 서비스가 되면서 지하철 전광판에 네. 아니면 TV에서도 한국말 성우들이 더빙을 해서 네. 그리고 그 이후엔 아예 캐릭터 입모양이 한국말에 맞춰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거까지 맞춰요? 아예 현지화를 제대로 한 거죠. 신경 제대로 쓰네요. 지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아, 이런 소리 나와. 그런 거? 어. 그래서 어? 이 알 것 같지. 거봐. 야, 약간 뒤통수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거 누구야? 그 뭐야 저기 맨날 그 따님들 잡혀가시는 분 계셔 영화에서. 리암 니슨. 리암 니슨. 아 맞아요. 이게 리암 이제 니슨이랑 같이 콜라보해서 그 드라마 아니 광고 찍은 거 본 것 같은데. 네 2015년 그 슈퍼볼 광고 때요. 네네. 슈퍼볼이 또 광고 비싸기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광고를 3개를 사서요. 네. 연달아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1개짜리 광고로. 아 길게. 네. 네. 그래서 리암 니슨이 나왔는데 네. 리암 니슨의 닉네임은 앵그리 니슨 52였고요. 아 게이머인가.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다가 네. 명대사를 날리죠 결국에. 네. 그러니까 I 뭐 don't know who you are. 내가 지금 약탈을 당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거죠. 약탈을 당하면. 그렇죠. 화가 아이고, 나는 거죠. 내 거에 들어가는데 가보면 이게 화가 그냥 나는 뭐 거야. 내가 뭐 이렇게 약탈 당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게 없어져 있는 거죠. 가보면. 내게 이제 사라져 있고 파괴돼 있고 리플레이도 돼요. 너 어떻게 뿌지고 왔는지. 네. 리플레이가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심지어 네. 내가 켰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방금 누가 약탈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도중에 들어가서 볼 수 있거든요. CCTV처럼. 네. 지금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하고 뜨는데 그리고 알람이 오겠네요. 네. 푸시 알림이.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때는. 그냥 보고 있어야 돼. 방어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네. 너무 짜증나는 게요. 저는 이걸 해본 적이 없지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계속 털리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집을 맛집이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맛집 공유 중 이렇게 그래서 합니다. 맛집 뭐 이렇게 계속 털리는 데는 맛집이라고 하는데 그 약한 애들은 계속 그러면 내가 맛집인데 계속 난 맛집이야 이러고 있어야 돼. 아니 그걸 더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발전을 그걸- 못 시켜. 발전 맨날 털리니까. 그걸 이제 뭐 유료 결제나 이런 걸 통하면 야. 일주일 동안 약탈당하지 않는 보호막 뭐 이런 게 있어요. 슬프네요. 돈을 써야 되네. 네, 근데 네. 이게 나중에 클랜도 커지고 후반으로 가게 되면 필수 아이템이 되기 때문에 뭐 사용하게 됩니다. 참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이 진정한 드럭 요소, 네. 마약성 요소가 전부 다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분노를 자극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그래도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저도 뭐 크게 와닿는. 저는 장면은 이런 게임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전략 짜고 네. 이런 게임을 잘 못하는. 저도 전략 시뮬레이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저는 평화적인 인간이라서 네. 왜 약탈을 하고 지랄이야.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슈퍼셀의
클래시 오브 네, 클랜이라는 이건 COC. 사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모바일 게임에 이 정도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대박을 낼 수 있다라는 걸 또 꼭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뭐 혹시 광고는 많이 봤지만 한 번도 안 해봤다라면 네.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대충 어떤 게임인지 감이나 좀 잡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 주변에 그 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그 모바일 게임이 시작되면서 계속 하던 어떤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게임을 항상 잡고 있던.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게임은 대부분 많은 여성 유저들이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만들고 아니면 꾸미고 그걸 유지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뭐 빵집 운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맞아요. 유명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타이쿤 같은. 초창기에 그 무슨 내 섬 운영하는 거 있었어. 위룰. 판타지섬. 위룰인가? 위룰이었나 보다. 네. 그래갖고 그걸 그 게임들은 핵심이 내 거를 더 멋있게 꾸미고 그거를 아까 말했던 요소들처럼 남들한테 자랑을 하거나 맞아요. 내 마을에 놀러 와서 그걸 더 상대방이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호 교류를 네, 상호 통해. 교류를 통해서 뭐 소셜리티를 강화하는 네. 그런 게임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는 그런 걸 다 지우고 클래시 오브 클랜만 하더라고요. 약탈의 맛에 이제 빠지셨군요. 내재된 그 폭력성에 약간 눈을 떴다고 해야 되는지.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답이 나온 거죠. 그렇게 뭔가 소셜리티를 갖고 평화롭게 가는 것보다 네. 서로한테 약간의 피해를 끼얹은 다음에 그걸 더 자극하는 것이 경쟁심을 자극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래서 네. 이 케이블 방송 보면요. 네네. 뭐 모바일 스트라이크, 네. 히어로즈 오브 워, 네. 뭐 유명한 뭐야 그 터미네이터 누구죠? 뭐 아무튼 네, 그런 그 배우들, 쟁쟁한 배우들 돈 많이 들어가지고 광고하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게 다 이 클래시 오브 클랜의 아류작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아까 말한 것도 그라운드 플로어 플레이스 이거 네, 그러니까 아류작 시작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전히 먹히기 먹히고 때문에 아류작도 잘 되고 있어요. 아류작이 잘 돼요. 아류작도 잘 되고 하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컨셉이 바뀌는 거죠. 판타지 세상에서. 뭐 뭐 현대전이라든지 현대전으로 바뀐다든가. 뭐 그러니까. 네. 네, 뭐 어쨌든 게임 제작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실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음. 한 개 더 소개시켜 드리자면 네. 같은 회사 게임입니다. 이제 그 다음 차기작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차기작은 뭐 아니고 다른 어쨌든. 라인업이지. 아, 뭐 다른 아이폰과 라인업이야? 아이패드와 같은 그런 네, 거. 일단 그 슈퍼셀에서 만든 게임 중에 세계관이 공유돼요. 이건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 아 그래요? 네, 같은 캐릭터, 아니 같은 그 전에 디자인이 세계관이 나오거든요. 있었어? 그 약탈 게임이 있습니다. 바바리안이랑 네. 마법사, 뭐 마녀 서로 뭐다 관계가 있어요. 다 있어? 네, 스켈레톤 막 이런 거 어. 있어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클래시 로얄이라는 네. 저는 게임이에요. 이거 진짜 재밌겠어요. 이건 뭔데요? 이거는 이제 네. TCG라는 개념을 아세요? 테이블 카드 게임. 트레이딩 카드 게임. 뭐 어쨌든 테이블 그 카드 게임. 알았어요. 카드 게임. 네. 네, 카드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유이왕이나 네. 아니면 포켓몬 카드 게임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그치. 네. 포켓몬 카드는 우리나라에서 우승도 하셨죠 얼마 전에.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에서. 프로 게이머야? 그거 봐 네. 포켓몬이 우리나라에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야. 네. 포켓몬고가. 네, 네. 어쨌든 카드를 통해서 그 카드에 있는 캐릭터의 능력집, 공격력, 방어력 네. 이런 걸 서로 경쟁을 해서 그렇죠. 이기고 실제 지고. 카드를 갖고 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임인데요. 네네. 클래시 로얄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여기도 이제 카드 꾸러기를 하나의 덱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래서 그 덱을 구성하고 그 네. 덱을 가지고 전투를 하는 건데요. 음.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 오브 클랜의 캐릭터들 뭐 바바리안, 마법사, 해골 이런 것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네네. 내가 카드를 내면 그 카드에 있던 캐릭터들이 나와서 대신 싸우는 싸워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아래 있고 상대방이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요. 총 3개의 집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3개의 집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카드로. 카드를 내려놓는 순간 유닛은 맵에 소환이 되는 거고요. 아 실제로 그 카드로 경쟁하고 이렇게 실제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하는 네. 카드 게임은 그냥 그 수치만 보면서 하는 거였다면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그 움직이는 게임성들을 액션을 완전히 넣은 끼얹은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바바리안을 소환하는 카드를 냈어요. 네. 그러면 바바리안이 맵상에 소환이 되고 걔네가 막 천천히 뛰어가요 위로. 네네네. 뛰어가서 집을 네. 막 부시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또 그걸 막으려면 네. 다른 카드를 내서 걔를 캐릭터를 막아야 소환하고. 돼. 못 오게. 네, 그게 그렇게 이제 그 싸우는 서로 거죠. 상성이 있어요. 뭐 바바리안은 뭐가 뭐한테. 마법사 잘 때려잡고 뭐 이런 상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 클래시 오브 로얄이 가장 좋았던 거는요. 네. 일단 이런 게임들은 하려면 일단 가로로 잡고 해야 돼. 가로 맞아요. 핸드폰 게임들을 보통 가로로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세로로 만들어 놓은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건 게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겠네요. 그렇죠. 같아요. 아까 COC는 태블릿용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얘는 딱 스마트폰용. 아 진짜 스마트폰을 위해 만들었군요.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제 길 가는 사람 보면은 다 네. 이거 하고 있고 요즘도 되게 그래요. 인기가 많죠.
이게 많이 하나 보군요. 클래시 클래시 로얄은 네. 제가 최근에 이런 종류의 게임에 빠진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클래시 오브 클랜이 다소 그 사회 관계망도 많이 필요하고 네. 인간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클래시 로얄은 접근도 상대적으로 쉽고 네. 굳이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아도 혼자 해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게임인가요? 그러면? 혼자 해도 네. 무리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다소 낮은 편인지 네,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어려운 네, 반면에 좀 하다 보면 혼자는 이제 네. 유지하기 힘든 정도인데 클래시 로얄은 뭐 혼자도 계속 할 수 있고 음. 여기도 물론 클랜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클랜전을 통해서 똑같이 클랜 더 점수를 세지는, 올리고 네. 랭킹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건데요. 네네. 이제 클래시 로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세로 게임이라는 것과 네. TCG 개념을 여기 도입을 했다. 네. 왜냐하면 이 TCG라는 카드 게임 형태는 네. 이전에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굉장히 부음을 잃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 많은 그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되게 인기가 많은데 네. 특히 여기서 놀랄 만한 점은 네. 이게 출시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텐데 네네. 게임을 켜고 플레이를 누르면 네. 다른 사람이랑 매칭이 돼서 네. 실시간으로 싸우는 거예요. 네네. 네, 버튼을 누르면 3초 안에 무조건 매칭이 됩니다. 이게 너무 좋았어. 저는. 아. 그 게임이 이게 제가 긍정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컴퓨터랑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3초 사용자가 무조건- 많아서 네, 사용자가 많으니까 나랑 맞는 수준이 맞는 사용자들을 금방 찾아가지고 금방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출시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억대 사용자를 일 사용자가 진짜. 그 정도를 찍었으니까 뭐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카드 게임 중에는 그 아까 방금 잠깐 얘기 나온 하스스톤이라는 걸 가끔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 하스스톤에서 매칭이 안 되는구나. 한참 기다려야 돼. 한 10분 기다려야 돼. 은실천 레벨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 오래 했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떠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카드 게임은 여러 개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물론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비슷한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열심히 파는 게 더 재밌거든요. 오래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아무튼 클래시 로얄 저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뭐 오늘 나온 지금 한 7개 정도 게임 있잖아요. 네. 네. 이 게임 중에 저는 클래시 로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모니먼트 밸리 뭐 다 재밌긴 한데 네. 그냥 진짜 하나만 재밌는 거 고르라면 그 하나만 게임 고르라면 자체의 재미를 얘기하자면 클래시 로얄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이걸 정도예요? 이제 슈퍼셀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슈퍼셀 얘기 잠깐 하면 네. 그 회사가 몇 명이 안 돼요, 인원이. 아 그래요? 80명 되나? 맞네. 근데 규모에 비해서 규모에 굉장히 비하면 적은 거죠. 작은 매출이 거죠. 두 단인데. 하는 거에 비하면 진짜 네. 작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헤드쿼터는 헬싱키에 있고요, 핀란드. 네네네. 그리고 회사가 샌프란시스코랑 베이징, 도쿄, 서울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네요. 있고, 서울에도 있고요. 네. 뭐해 거기서? 뭘 뭐해? 광고에 성우들 광고. 꼬셔가지고 이거 하고 아니 있겠지 그러니까 뭐. 개발은 어쨌든 헤드쿼터에서 어느 정도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기획이랑 네. 이런 것도 다 하고요. 여기 모토가 뭐냐면 네. 최고가 아니면 뽑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아까 회사 이름이 왜 슈퍼셀이냐? 네. 이쪽에서는 팀 하나가 한 5명, 4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 팀으로 만들어서 만들고 싶은 게임을 만들게 해요. 아 진짜요? 근데 그 팀을 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슈퍼셀인 거예요. 재밌네. 대단하다. 그럼 그 팀 중에서 만들어서 나온 게임 중에 외부로 유출할 만한 공개할 만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검토해서 내보내는 거겠군요. 그렇죠. 슈퍼셀의 이름을 슈퍼셀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얘네는 실패를 축하한다. 걸고. 라는 좀 그냥 되게 들어보면 오글거리는 말을 하는데 네. 이게 뭐냐면 네네. 이 먼저 4-5명끼리 PT를 해요. 나 이거 네. 만들겠다.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만들어서 팀 내부에서 게임을 해봐요. 재밌으면 회사 전체로 돌려서 내부 게임을 해봐요. 네네네. 그래도 재밌으면 테스트베드라고 부르는 네. 캐나다 앱스토어에 올립니다. 아 거기에 한정으로. 네, 거기만 올라가요. 야, 캐나다는 뭔 죄야? 그래서 거기 올려서 네. 재밌으면 정식 출시가 되는 거고 네네. 거기서 재미없으면 내리고 이제 왜 망했는지 그런 분석해요? 걸 얘기하면서 파티를 여는 거죠. 좋네. 좋은 회사야. 우리나라는 참 그 패자 부활에 네. 네.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은 부럽네. 그래서 여기 회장은 특히 한국을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네가 말하면서 네. 소셜 게임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소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네. 인터뷰를 했는데 페이스북 게임이 나오면서 네. 소셜 게임 이런 게임 산업이 다 망가졌다. 네. 사람들이 소셜 게임을 성공하려면 야 어제 초대 얼마나 보냈어 같은 걸 체크한다. 맞아요. 말도 안 된다. 야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네. 그들은 스팸 문자가 그렇게 오면은
그거는 소셜 게임이 아니라고 할 걸? 그렇지. 그건 이런 소셜 말을 게임이 하는데요. 아니지. 네. 하루에 카카오톡 초대 그게 얼마나 온지 생각해 보면 좀 그걸 이제 그 사장님이 말하셨다고요. 네. 잘 아시네. 한국 핸드폰 번호가 있으신가 본데. 네. 010. 네, 뭐 어쨌든 슈퍼셀이 그래서 네. 생각보다 작지만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좋네요. 입사한다는 거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회사겠군요. 지금은. 재밌겠네. 네. 사람 수가 없는데 수익이 크다는 건 연봉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도 한국형 그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하니까 좀 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리그 오브 신마코 레전드 2 아닙니까? 신마코 2. 카드 게임. 클래시 오브 맞고 하니까. 네.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거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아무튼 뭐 게임에 대해서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좀 떠들어 봤는데 네. 재밌네요. 게임 특집이. 아쉽다. 저희가 잘 아는 분야라서 또 그런 각자 좋아하는 스타일이 셋 다 달라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뭐 저희도 이 보고 반응을 보고 더 이걸 시리즈로 준비할지 뭐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튼 이번 특집을 통해서 한 7개 정도 나왔던 게임을 뭐 유료 게임도 있고 무료 게임도 있지만은 어쨌든 시작 자체는 큰 돈 안 들이고 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뭐 안 해보셨던 거 있으시면 한 번쯤 가지고 계신 모바일 디바이스로 네. 한 번쯤 해보심이 어떠실런지 저희가 모뉴먼트 밸리 조심스럽게. 빼고는 다 무료 무료네요. 게임이네요. 지금 다 무료네요. 네,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걸 뭐 계획했던 거니까 PC 게임 특집을 한 번 더 해볼 모바일을 예정이죠. 떠나서 네, 이제 그냥 게임 진정한 전체 게임을 한번 얘기해 볼 콘솔 건데 빼고 그때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궁금한 게임이나 IT 맞아. 서비스가 있으면 리뷰해 드릴 테니까 네, 저희 쪽으로 네. 언제나 그 신랄하게 까드릴 테니까 자가발전 메일로 주셔도 좋고 뭐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또 코멘터리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게임들을 또 정리해서 블로그에 글로 올릴 거니까요. 네. 블로그에다가 많은 컨택을 주시면 저희가 또 그 게임들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